유튜브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유튜브에 풀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엄마표 미술놀이와 유아미술 강사 되는 방법입니다. 그 두 가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현재도 저는 기관과 또 개인적으로 유아미술 어린이 부가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어요.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제가 많이 들어와서 그럼 그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수강료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수수료율이 높거나 등등의 이유로 저의 생각과는 맞지 않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저는 아이들이 제 수업을 좋아해주고 즐거워해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라도 상관없다. 많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자라고 생각하고 유튜브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표 미술놀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대한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위주로 할 거고요. 수업 형태의 영상으로도 올리고 만들기만 나와 있는 짧은 영상으로도 올릴 거예요. 아이가 혼자 놀길 원한다면 수업 영상을 틀어주시면 되고 엄마와 함께 즐기길 원한다면 만들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가끔 도안이 필요한 영상이라면 도안 나눔을 해드릴 거예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작년부터 계속 풀어내고 있지 못했던 유아미술 강사 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릴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릴 것인지를 고민했는데요.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튜브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려고 생각했던 것만큼 자세하게 풀어낼 테니까 이것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아미술 강사 되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크게 커리큘럼 짜기, 수업 구상하기, 재료 준비하기, 세부 계획 짜기, 수업하기, 수업 제안서 내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수업 구상하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수업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할 것인가가 정해졌다면 이제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 아이, 조카, 지인들에게 하는 수업입니다. 편하게 개인 수업이라고 할게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센터 등 기관에서 하는 수업입니다. 기관 수업이라고 할게요. 어느 정도 수업을 해보셨거나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바로 목표를 이쪽으로 잡을 수 있겠죠. 어디서 수업을 하든 크게 도입, 전개, 마무리로 나누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이 단계를 따라서 수업을 하면 완성도 높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개인 수업부터 얘기해 볼게요. 개인 수업은 가장 먼저 재료나 주제를 정하셔야 해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은 그림책을 읽고 독후 활동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책 제목 검색하시면 다양한 독후 활동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SNS에 책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면 곤충 가면놀이라는 책을 읽었으면 곤충 미술놀이, 곤충놀이, 곤충 미술 등으로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다른 예 하나 더 들어볼게요. 바다 100층짜리 집을 보았으면 바다 미술놀이, 바다놀이, 바닷속 미술, 바닷속 동물 등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독후활동, 미술놀이, 수업 등을 올려놓았을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재미있겠다 생각되는 걸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업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가능한 거예요. 만약 출처를 남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 댓글에다가 아이와 집에서 해보고 싶어요, 해봐도 되나요? 하고 이 정도로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놀이 후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거라면 출처를 남기면 되십니다. 그럼 도입과 전개는 해결된 거예요. 도입은 그림책 읽어주고 질문하면서 소통하는 게 되는 거고 전개는 독후 활동으로 하는 미술놀이가 됩니다. 그럼 마무리만 남았어요. 마무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서 내 아이와 하는 놀이였다고 해도 놀이의 끝을 정해주지 않으면 아이도 헷갈리고 오늘 뭐 했지? 그냥 미술놀이 했나? 하는 그냥 의문만 남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입을 그림책으로 했으니 마무리도 그림책 얘기로 해주면 좋아요. 아이의 손은 딱 멈춰 있는 상태에서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니의 사계절 미용실이라는 책을 읽고 사계절 나무를 그려본 수업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함께 바니의 사계절 미용실이라는 책을 읽고 계절이 4가지로 변하고 또 변하면서 풍경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모습을 나무의 색으로 표현해 보았지. 봄에는 분홍색, 여름에는 초록색, 가을에는 주황색, 겨울에는 흰색이었지. 혜인이는 사계절 나무를 색칠해 보면서 어떤 나무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등등 질문을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그렇게 아이가 대답을 해야 더 기억에 남는 미술 수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이 멋진 작품을 책상 위에 전시해 놓고 감상하도록 하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정말 여름의 색이 초록색인지 직접 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손 씻으러 가볼까? 하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가 미술놀이를 더 하고 싶어 한다면 일단 완성된 작품을 마무리하고 그 뒤에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애써 만든 작품이 미궁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계속 덧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놀이와 수업의 경계가 생기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 머릿속에도 남는 게 있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간 수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기간에서 원하는 주제를 주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업을 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제부터 정해야겠죠. 근데 기간은 보통 대상이 정해져 있고 사업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육아종합센터에서 엄마와 하는 미술놀이이다. 그러면 난이도가 살짝 있어도 돼요, 수업이. 왜냐하면 엄마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 위주로 수업을 짜면 엄마가 계속 도와주다 보면은 일찍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하는 미술놀이다. 그러면은 난이도를 조금 높게 하는 수업도 좋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미술놀이이다. 그러면 신체놀이를 살짝 넣어줘도 좋습니다. 도입으로 아빠와 피자놀이라는 책을 읽고 책 내용처럼 아빠 배가 피자 도어가 되고 만지작 거리면서 토핑을 뿌려주는 신체놀이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바꿔서 아이가 피자 도어가 되면 아이는 이제 간지러우니까 아주 좋아하게 텐션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자 만드는 미술 활동을 하면 되겠죠. 혹은 면도기로 면도하는 신체놀이를 하고 아빠 수염, 할아버지 수염에 대한 미술놀이를 해도 좋겠죠.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수업도 있잖아요. 이건 월간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월 단위로 수업 구상을 해놔야 합니다. 커리큘럼을 연간, 월간, 세부 계획안으로 만들어놔야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커리큘럼 짜기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간에서 수업하는 방법, 어떻게 수업을 따낼 수 있나요 등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큰 틀 안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계획안 짜는 방법, 수업 따내는 방법, 수업 제안서 만드는 방법, 재료 준비하는 방법, 도입 방법, 단체 작품 수업 등등 세부적으로 얘기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대략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정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